자, 여러분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고려와 몽고의 접촉, 고려의 대모항쟁입니다. 공략하는 국사 교재 291페이지고요. 교재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세기 초 국제 정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몽고가 대두합니다. 자, 중국 정세가 급박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부족 단위의 유목생활을 하던 몽고족이 태무친, 칭기즈칸이죠. 통일된 국가를 만듭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서양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역대 무장 뽑을 때 항상 1등에 항상 올라가는 게 칭기즈칸입니다. 그럼 무슨 칭기즈칸이 동양 쪽에만 이기고 끝났으면 뭡니까? 끝났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후에 바투 원정대니 왜 몽고족이 유럽까지 가죠. 독일 기사단이니 헝가리니 다 박살냅니다. 서양 애들이 깨져봤기 때문에 정말 강하다는 걸 알죠. 자, 그래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예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육군이 몽고족입니다. 자, 그래서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면서 그 다음에 금나라 공격, 중국 점령, 거란족을 봉속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유목민족끼리 교통정리를 끝내요. 그 다음 금이 마식합니다. 자, 금에 지배했던 거란국은 약화된 금의 약화를 틈타 요하상류의 대요수국. 그래서 이것이 몽고와의 접촉대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금나라 장수 포선만노는 두만강 유역의 동진국이다. 금나라를 배신한 거지. 세워요. 자, 여몽접촉이다. 거란족 침입이다. 이 무렵 몽고족에 쫓긴 거란족이 대요수국이 고려의 침, 남하다가 제천방면에서 김취려의 대파 물러갑니다. 함정 문제는 뭐냐면 김취려가 싸운 건 누구야? 거란족이죠. 몽고랑 싸운 게 아니에요. 이게 시험 문제 함정 문제로 나오면 어렵습니다. 몽고랑 만나는 배경 중에 하나요. 자, 강동의 역이다. 그래서 역사 용어에서 뭡니까? 역 하면 뭡니까? 일반적으로 전투예요. 전쟁 전투를 역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임진왜란 그러면 일본 쪽에서 뭡니까? 당연히 임진왜란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지.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불록 후의 역이라고 해요. 7년 전쟁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역 하면 뭐야?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강동성 전투예요. 강동의 역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란족 재치입, 거란족이 다시 침입해 왔으나 고려군의 공격에 쫓겨 평양성 동쪽의 강동성 이거 고려의 성을 점령한 다음에 여기서 포위당한 거예요. 이때 고려군은 거란족을 추적해온 몽고 및 두만강 유역에 있던 동진국의 군대에 연합해서 거란족을 격퇴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고려의 영토에 들어온 건 거란족이고 그 다음에 이걸 쫓아 들어온 게 누구야? 몽고족이야. 자, 그래서 고려군이 원래 쳐들어왔을 때 고려군이 싸우는데 고려군 공격으로 강동성이 안 깨져요. 고려군이 못 이길 때 그다음 몽고가 온 다음에 도와줄게 한 다음에 몽고가 공격하니까 바로 성이 깨집니다. 이게 강동성 전투, 강동의 역이에요. 자, 어쨌든 몽고가 와서 공격해서 이게 함락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몽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몽고 애들 어떤 거야? 야, 니네가 못 이긴 거란족을 우리가 공격해서 이겨줬으니까 우리가 거란족을 몰아낸 은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물을 내놔라. 이걸 지나치게 요구를 해요. 자, 그래서 고려와 몽고의 첫 접촉이다 할 때 특히 몽고랑 연결되어 있는 순서를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강동의 역이에요. 이게 첫 만남에서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몽고와의 항쟁입니다. 그래서 여몽협약. 자, 몽고는 거란족을 토벌해 주었다. 실로 고려에게 지나친 공물을 강요. 그러니까 고려와 몽고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집니다. 기본적으로 고려는 몽고족을 야만인 오랑캐 생각한 거지. 이 상황에서 고려에 왔던 몽고 사신 저고요 이름이 어떤 거야? 사신이 우리나라 왔다가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국경지에서 살해됩니다. 자, 여러분 전통시대 때 사신이 죽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칭기즈칸만 해도 어떤 거야? 호라즘이란 나라에 국교를 맺건 외교하려고 사신을 보낸데 호라즘 왕국에서 사신들을 죽이고 하니까 칭기즈칸이 정말 열받아서 하는 거야? 호라즘을 쳐들어가서 함락한 다음에 다 죽이죠. 학살합니다.
특히 유목민족 입장에서 뭐 하는 거야? 뭐 사신이 갔는데 뭐 푸대접을 받았다든가 뭐 살해를 당한다거나 이건 뭐야? 엄청난 일입니다. 저거요 피살기 나와 있어요. 여진과 동진군 뭐 고려와 몽고의 사이를 이간하기 위해서 북경에 사람을 보내어 고려의 복장으로 가장해서 몽고를 해치는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뭡니까? 자, 몽골에서는 고려에 대하여 문책을 거듭하고 고려는 여진족의 소유라고 뭡니까? 맞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야? 몽고는 어떤 거예요? 니네 나라에 사신 보냈는데 얘네가 돌아오다 죽었으니까 니네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몽고가 침입합니다. 쳐들어와요. 그래서 1차 침입 나와 있는데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 뭡니까? 특히 구급 시험에서 뭐 1차 몇 차 이거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그냥 침입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우선 자 원인은 당연히 뭐예요? 몽고 사신 피살 사건입니다. 몽고군이 침입하다. 살리타가 지휘하는 몽고군입니다. 의주를 힘겹게 점령, 귀주를 공격했으나 박서의 저항에서 박서가 시험 문제 나오면 누구랑 싸운 거야? 몽고랑 싸우는 거예요. 자 길을 돌려 개경을 포위합니다. 자, 몽고군에게 포위당하게 된 무신정권은 몽고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몽고군도 소득 없이 물러갔다. 박서의 저항 읽어보시고요. 자 2차 침입 당시 집권된 최호입니다. 자, 몽고의 무리한 조공 요구와 간세의 반발에서 뭡니까? 최시정권, 최충원의 아들이죠. 자 강도, 강화도로 옵니까? 고부로 옮깁니다. 장기항전을 위한 방비를 강화했다. 그래서 몽고 장수 살리타가 다시 침입해왔다. 강화도로 간 이유는 뭐예요? 몽고군이 육전엔 강하지만 수전에 약하지. 섬으로 도망가는 거고 사실상 어떤 거예요? 백성들 다 버리고 권력층만 강화도로 간 거지. 니네는 알아서 싸워라 이거예요. 자, 처인성에서 몽고 장수 살리타가 고려의 승장 스님이에요. 김윤후에 뭡니까? 화살을 맞고 전사 사망합니다. 이때 퇴학했다. 이때 초조 대장경기의 문화재가 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윤후 읽어보시고요. 자, 3차 침입 되어 있습니다. 고려는 몽고와의 강화도, 몽고는 강화도, 추력환도 어떤 거지? 몽고는 고려에 대해서 뭡니까? 육지로 나와서 원래 개성으로 돌아와. 그리고 항복해라. 그래서 몽고가 이 항복의 요구를 하죠. 거절합니다. 강화 정부의 항전으로 몽고 군대는 경주까지 남아 고종의 입조를 요구한 뒤 철수합니다. 이때 황룡사 구충복탑과 속장경 문화재가 타버렸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거죠. 몽고와의 항쟁입니다. 장기 항쟁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거지? 뭐 대장경 나옵니까? 황룡사 구충복탑 소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왜 태웠느냐? 자, 이런 거죠. 몽고가 쳐들어올 때 뭡니까? 우리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아요. 산악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족이 쳐들어오기가 쉬운 지형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위에 산이 있고 함경도 지방에 뭐 개마고원 있고 그다음 뭡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에 들어온다 뭡니까? 강을 건너고 와야 되지. 여러분 강을 건너왔을 때 뭡니까? 돌아서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침입해 들어오기가 좋은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근데 몽고 입장에서는 뭐야? 계속 쳐들어올 때 뭡니까? 고려가 강력하게 저항하지. 원래 고려의 정부는 뭐 섬으로까지 도망갔네? 뭐 근데 뭐 열심히 싸우네 할 때 뭡니까? 이 몽고 애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얘네는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우나? 할 때 누가 가서 고려인들은 불교를 믿는데 불교가 나라를 지킬 거라 믿으니까 열심히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어떤 거야? 한국 불교에 뭡니까? 호국적 성격이 있는 거지. 그때 몽고 애들이 그래서 뭡니까? 이거를 일부러 공격해서 태워버린 거예요. 니네가 불교를 믿으니까 대장경하고 이런 걸 뭡니까? 태워버리면 어우 니네는 충격과 공포를 받겠지 라고 해서 뭡니까? 초조 대장경이 뭡니까? 이걸 홀라당 태워버렸는데 근데 고려 애들 어떤 거야? 다시 만들면 되지 해서 대장경을 다시 만든 게 지금 남아있는 8만 대장경이에요. 그런 겁니다.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자, 계속된 몽고의 침입이다. 자, 몽고의 추륙 항복 요구에 대해서 무신정권은 여러 차례 몽고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기본적으로 무신정권 직업이 군인이니까 싸워야지. 항몽대응으로 일관. 근데 전 국토는 몽고군에게 유린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니까 뭡니까? 계속 싸우자고 한 무신정권이 붕괴한 거예요. 나중에 무신정권이 붕괴되는 원인입니다. 고려의 항쟁 양상. 강화도의 고려정부 지배층입니다.
그래서 항전과 외교, 강화도의 고려 정부는 주민들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키고 항전과 외교를 병행, 저항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얘기했죠. 제조 대장경. 그래서 처음 만든 대장경이 처음 조판해서 초조 대장경인데 몽고가 태워버리니까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조예요. 다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후국적 염원으로 8만 대장경 남아있습니다. 조판합니다. 자, 일반 민족은 대부분 자력항쟁이지. 자, 백성들은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게 하는 정부의 전술은 생활 대책이 없어요. 강행됩니다. 자, 그래서 강화천도 논쟁. 애초에 뭡니까? 천도할 때 뭡니까? 조정 내부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성곽을 버리고 종사를 버리고 바다 가운데 섬에 엎드려 구차하게 세월을 보내면서 변방의 백성으로 하여금 장전 칼날과 화살 끝에 다 없어지게 하고 노약자들은 노예가 되게 하면 국가를 위해 좋은 계책이 아니다. 그래서 백성을 버리고 글로 돌아가서 숨어있는 건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애초에 천도할 때부터 반대 얘기는 뭡니까? 당연히 있었어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지속적 항쟁의 원동력. 자, 고려가 몽고의 침입에 끈질기게 저항할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 일반 민중들이 뭐야? 알아서 용감하게 대항했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 항쟁은 충주의 다인철소. 자, 향소 부곡이 있는데 소의 이름이 다인철이에요. 자, 다음에 처인부곡. 부곡의 이름이 처인이지. 자, 그래서 다인철소와 처인 부곡의 승리처럼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일반 백성이 각지에서 몽고를 격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뭡니까? 다인철수와 처인부곡은 뭐야? 당연히 군공이 있으니까 이간현과 처인현으로 승격됩니다. 자, 몽고와의 전쟁 때 활약한 백성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몽고와의 강화입니다. 나중에 항복한 거지. 배경은 국토가 황폐화됩니다. 자, 강화도의 고려 정부는 수로를 통하여 조세를 거둬들여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장기간 항전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요. 백성은 도탈에 빠집니다. 자, 인구 감소. 몽고군은 이런 곳마다 사륙을 자행했다. 몽고군은 뭡니까? 세계 제국 만들 때 특징은 그거예요. 항복하라고 요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항하면 다 죽여요. 자, 백성들은 막대한 희생을 당하였고 식량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굶어 죽는 일이 많습니다. 자, 문화재 소실. 그래서 소조대장경. 부인사 있었는데요. 뭐 절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황룡사 구축목탑 경주에 있죠. 그래서 뭡니까?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뭡니까? 이때 소실되었다. 이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최씨정권 붕괴. 자, 고려 조정에서 뭡니까? 몽고와 강화를 맺자. 40년 가까이 싸우니까 지겹다 할 때 뭡니까? 기본적으로 무신 정권은 싸우자고 얘기하니까 그만해 해서 주화파 득세에서 뭡니까? 최씨정권이 붕괴합니다. 전쟁은 끝이 나요. 그래서 끝났는데요. 자, 결과. 자, 고려의 새 정부가 몽고와 강화하고 원종 때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39년간 강화도 시대는 끝이 났다. 자, 특징. 자, 몽고가 고려와 강화를 맺고 고려의 주권과 고유한 풍속을 인정한 건 고려를 직속령으로 완전히 정복하는 계획을 포기한 걸 의미한다. 자, 고려의 끈질긴 항전의 결과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야? 자, 몽고의 세계 제국의 특징은 뭐냐? 저항한 국가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킨 다음에 왕족 남자는 죽여버리고 여자는 노비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하지 않다는 뭡니까? 말 그대로 영토를 넓히는 거지. 직속령으로 직접 지배해요. 그래서 몽고의 영토로 편입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저항을 뭡니까? 39년간이나 했는데 우리는 고려는 멸망시키지 않지. 멸망시키지 않고요. 뭐 하는 거야? 내버려 두죠. 우리가 몽고의 간섭을 받긴 하는데 어떤 거야? 우리는 뭡니까? 고려는 몽고 황제의 사위가 됩니다. 부마국이에요. 어떤 거야? 대부분 막 죽이고 노예로 삼고 뭡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저기 수레바퀴를 가져와. 그래서 저 큰 수레바퀴를 가져와서 뭐야? 수레바퀴보다 큰 남자는 모두 죽여. 뭐 이런 식이야. 몽고 애들이 우르르 가서 다 죽이고.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 서하 있죠. 서하. 티베트 지방 뭡니까? 유전자가 바뀔 정도로 아주 많이 죽여서 그 정도로 뭡니까? 뭐 죽이고 직접 지배하고 하는데 뭡니까? 고려는 뭡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 몽고 제국이 차지한 영토에서 뭡니까? 이렇게 살아남은 나라 드물어요. 드뭅니다. 드문데 뭐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살아남은 이유는 뭐냐? 고려의 끈질긴 항전의 결과였다. 제가 앞에 교양 관련해서 뭡니까? 동영상 올린 것도 있는데요. 근데
당시 몽고입니다. 당시 몽고는 뭡니까? 대칸이 가요. 그래서 누구? 몽케칸이라고 뭡니까? 대칸이 가고요. 쿠빌라이. 그다음에 아릭부케라고 형제 싸움. 쿠빌라이랑 아릭부케가 뭡니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계승 분쟁이다. 실제로 정통성은 뭡니까? 아릭부케가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목민족 특징이 뭐냐면 말자 상속. 여러분 일반적으로 뭡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농경민족 뭡니까? 적장자 큰아들이 물려받는데 유목민족 뭡니까? 막내 아들이 물려받아요. 아릭부케가 막내거든. 그 다음에 선대칸 또 형제야. 그러니까 몽케가 아릭부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뭡니까? 이쪽에 힘이 좀 더 실려있는데 뭡니까? 쿠빌라이가 유능하지? 했던 거요? 그래서 경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뭡니까? 이때 고려의 사신단입니다. 고려의 사신단에 항복하러 가서 뭡니까? 항복하러 가서 누굴 만나? 쿠빌라이에게 항복을 해요. 고려의 사절이 뭡니까? 쿠빌라이를 찾아가 항복한 어떤 거야? 쿠빌라이 그때 이거예요. 무슨 뭐 수양제도 못 이긴 옛날에 고구려 얘기하는 거지. 수양제도 못 이긴 이 고려가 나에게 항복했다. 1000명은 나에게 했다 이거예요. 쿠빌라이가 정통성을 더 확보해서 대칼을 올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걸 제거해. 그래서 쿠빌라이 칸. 오, 니네가 나에게 항복하다니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고려를 뭡니까? 사위를 삼습니다. 누굴 보내냐면 쿠빌라이의 정말 딸을 보내요. 여러분, 이 몽고의 경우 황금시족이라고 해서 뭡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몽고 쪽의 입장에서 뭡니까? 엄청나게 뭡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몽고, 오랑캐 이런 건데 뭐예요? 이건 대단한 대우를 해준 거예요. 몽고에서는. 부마국입니다. 부마국이다. 그래서 살아남은 측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몽고 치입지 백성들의 생활은 뭡니까? 어려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산별초양대입니다. 13세기 후반 고려 정부가 몽고의 굴욕적인 주전을 하고 개경으로 환도한데 반발합니다. 반발을 해요. 자, 그래서 경과는 뭡니까? 그래서 산별초는 강화도, 그 다음에 진도, 제주도에서 진압됩니다. 강화도, 진도, 제주도 요 루트 그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과 보시면 강화도 배중손 알아두시고요. 산별초는 고려 왕족 승하우 온입니다. 왕씨니까 왕온이지. 왕으로 추대한 다음에 반기를 들어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지. 장기항전을 위해서 용장성 진도로 합니다. 진도. 그래서 여몽연합군 공격으로 함락. 제주도 김통정의 지휘 아래 항전합니다. 그래서 기반 몽고군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적 이점, 몽고에 굴복하는 거에 반발하는 일반 민중들의 지원이 있습니다. 결과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제주도가 함락 실패합니다. 자, 몽고는 고려를 완전히 복속시키게 되었다. 자, 의인은 고려 무인의 항공산과 자주성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그렇고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산별초는 어떤 거죠? 처음에는 항복할 기미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계속 항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항공상 자주성 건 좋은 얘기고, 두 번째는 뭐야? 자, 여러분 39년간 뭡니까? 39년간 고려랑 몽고랑 싸울 때 뭡니까? 가장 몽고에게 많은 피해를 준 부대가 산별초예요. 그러니까 그럼 몽고 입장에서 어떤 거야? 고려의 왕족, 원종인이 뭡니까? 우대할 수 있지. 왕족, 우두머리 항복해서 우대할 수 있는데 뭐야? 산별초는 어떤 거지? 몽고의 입장에서 뭐야?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슨 강화도에서 밤에 뭡니까? 무슨 건너 뭡니까? 헤엄쳐 간 다음에 몽고군 막 목 따오고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몽고에 있는 병사들은 뭡니까?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항복하고 싶어도 항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도 뭡니까? 예전에 복합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별초 항쟁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이유 당연히 뭐야? 우리 몽고 왕제의 사위가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이후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로 들어가죠. 자, 그럼 뭡니까? 해당하는 겁니까?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자, 봅시다. 자, 2023년에 여러분 구급공무원 시험 지방직 문제입니다. 볼게요.
군사 주식입니다. 자,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국으로 만들었다. 자, 대몽황제에 적극적이었던 누구는 삼별초죠. 삼별초. 방금 했던 내용입니다. 자, 반란을 일으켰다. 강화도에서 진도. 그다음 마지막 제주도예요. 자, 옳은 것 해당하는 겁니다. 호수, 사수, 살수, 삼수병이다. 뒤에 배울 겁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시대 훈련도감이에요. 임진왜란 때 만든 거예요. 조선의 중앙군입니다. 자, 윤관 건의로 편성된 기병 중심 부대는 앞에 얘기했죠. 스페셜 포스. 별무반이다. 그 다음에 도적을 잡기 위한 야별초에서 시작됐다. 기본적으로 뭡니까? 최씨 정권의 호위 부대예요. 답이 3번이죠. 자, 양계 지방의 국경 지역 방어를 담당했던 상비적 전투부대는 뭐야?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건 두진군이지. 두진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이겁니다. 총정리하는 거요.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가와 다는 뭡니까? 가와 다는 지우고 고려시대의 대외관계에 관련된 자료이다. 자,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관입니다. 신이 여진에게 패한 이유. 여진이죠. 서희가 소손령. 허란입니다. 그럼 나가 당연히 앞서겠죠. 그 다음에 여진이고요. 자, 유승단이 성곽을 버리고 동사를 버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엎드려 구차하게 세월 보내면서 변두리 백성으로 하여금 나와 있죠. 어떤 거야? 강화도의 천도를 반대하는 거지. 자, 그래서 강화 천도 논쟁 이건 뭐야? 몽고예요. 그럼 순서는 뭐야? 우리가 정리했던 건 10세기, 11세기 거란, 12세기 여진, 13세기 몽고예요. 그럼 뭐야? 나가 1번, 가가 2번, 다가 3번이네. 나가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스탠다드한 유형의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원간섭기 고려 후기 정치 변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